네,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아, 최근에 그 유미 씨가 축구장, 야구장에서 자주 목격이 된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쉬시는 날 여기 좀 경기장을 좀 많이 가시나요? 이제 작년에 잠 촬영을 마치고서부터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뭘 하면 좀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자 했는데 가는 길도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설렘이 주는 뭔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룰을 잘 몰라도 그 경기장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응원하는 분들. 그렇죠. 아, 뭐, 있죠. 그래서 아니 근데 응원하는 팀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따로는 없고요. 네. 그냥 그 분위기. 그 분위기를 응원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기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아, 옮겨요? 약간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아. 놀러. 그분은 그러니까 재미 찾아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재미 사냥꾼. 네, 네. 예, 에너지 사냥꾼. 네. 예,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에너지가 있는 곳의 그 느낌. 네, 약간 계속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좀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까 자존감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티켓 사서 그냥 가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 있을 때밖에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또 한참. 네, 요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냥 요즘은 그냥 해보자. 해보자요. 그래서 네. 뭐 갈 수 있는 경기 요즘에는 항상 좀 체크하고 있고요. 힘든 장면 이게 촬영을 앞두고 잠도 일부러 안 자려고 졸릴까 봐 가끔 신발에 돌멩이를 넣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항상 촬영장 가면 너무 즐거워요. 근데 이제 때로 모이면 더 즐거워요. 여럿이서 촬영을 하니까. 근데 엄청 힘든 장면을 촬영을 하고 막 숨 못 쉬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하 하고 웃다가 막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큐 한다고 해서 바로 막 웃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신발에다가 최대한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신발 돌멩이를 막 피가 안 나는 선에서. 선에서 엄청 자갈을 막 넣었어요. 사실상 미소가 사라지긴 하죠. 예, 이게 만약에 뛸 때마다 이게 아프니까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를 도무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라도 제 몸을 조금 괴롭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돌멩이. 그러니까 이게 참 유미 씨도 또 각자의 또 네. 신발에 돌멩이를 넣었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혼자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왜 이걸 놓는지 모르고 그걸 본 주변 분들은 맞아요. 저거 돌을 넣네. 신발에 돌을 넣네. 신발에 돌을? 신발에 돌을 넣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돌멩이 넣는 것만 보면 또 그런 소문이 돌 수 있단 말이에요. 연기하기 전에 특이하더라. 신발에 돌을 안 돌을 넣으면 넣더라. 연기를 안 한대. 그리고 실제로 수석을 모은대. 실제로 수석을 뭐 모은대.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되면 유미 씨가 어떻습니까? 원래 배우가 꿈이셨어요? 원래는 이제 고향이 부산에서 이제 재수를 네, 하시다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지금이야 워낙 가깝게 이렇게 서울이랑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감히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제가 와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상상은 해봤지만 이루어질 거라고는 잘 생각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그냥 점심밥 먹다가 나 서울을 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재수하고 있는데 엄마랑 점심밥 먹다가 나 서울 좀 가갖고 뭘 좀 해봐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썼는데 마지막에 합격을 했어요. 아니 근데 밥을 먹다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거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하나의 원래 이제 소위 말해서 꽂히면 바로 실행을 좀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추진력은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정유미 씨의 인생 캐릭터는 이제 주열매다, 아니다, 한여름이다 이렇게 좀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미 씨의 생각은요? 두 팬들이 싸울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둘 다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고. 근데 저한테 너무 상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애 상담을. 너무 모른다고. 동네 친구분들이 네, 아니 친구분들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우연히 뭐 식당에서 만난 분도 저한테 그렇게 아, 유미 씨한테 이게 연애 상담을 많이 해요? 예, 예. 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좀 본인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갑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 못. 기다려요? 제가 이제 주열매나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써먹어 보려고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 안 돼요? 예, 안 되더라고요. 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연기 이렇게 해냈는데 몰라도 아, 이거는 주열매처럼 해봐야겠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예를 들면 정말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성이 그거를 알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저는 이제 조금 만약에 호감을 표시를 해주면 관심이 생기는 편이에요. 내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진 않습니까? 호감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오, 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멋있고 저는 이렇게 막 얼굴이나 이런 걸 크게 키나 이런 걸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자기 눈에는 다 예쁘고 잘생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때부터 나 이거 쟤한테 호감이 있나? 좀 이제 점점 좀 나 얘 좋아하는 게 맞구나. 아. 궁금한데 근데 저 친구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혼자만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네. 진짜 하늘 보는데 진짜 제가 너무 아직도 그 장면은 제가 생각이 나요. 하늘이. 서울 동대문 경찰서 수사 1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대우 경장입니다. 아, 뭐 온 국민이 지금 불안에 좀 떨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기 신림동 범인은 자기의 경제적인 불만, 신체적 키가 작다는 불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불행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을 주고 싶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아니 말이 안 돼. 아니 본인의 그 불만을 그 타인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13일 만에 또 서현역에서도 이게 좀 발생을 해서 큰 충격을 줬는데 이게 그 서현역 사건을 모방 범죄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서현역 사건과 신림동 사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신림동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잖아요. 반사회성 인격장애. 인격장애. 예, 그 사이코패스고 그다음에 서현역 관련된 그 범인은 그런 조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나눠져 각각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고요. 묻지마 범죄라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이 말이 더 공포감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묻지마라는 그 자체 억양부터가 벌써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는 사람들이 묻지마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그런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안 좋은 인식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터지고 또 그게 이슈화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특별 치안 활동을 청장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흉기 난동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초기의 범죄를 제압하기 위해서 전 경찰관들이 지금 비상근무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정말 경찰 특공대까지 실전에 배치돼 가지고 위력적인 순찰 그다음에 검거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저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경동시장 그 주변 일대를 순찰을 하다가 지금 수차를 하시다 오신 끝나고 맞습니다. 형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경찰이 되신 겁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의경을 나왔습니다. 예, 의경을 나왔는데 그 당시에 수사과장 운전병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범죄 현장을 그런 강력 사건 현장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여러 직종들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1개월 하다 때려치고 가장 많이 한 게 3개월 하다 때려치우고 이랬었어요. 근데 경찰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됐는데 그 제가 순경 때 막 일용이하고요. 같은 제대라고 그러죠. 그때 한 17명 정도가 동기예요? 예, 동기입니다. 그리고 걔는 소매치기 전담팀, 나는 부축배기 전담팀 해가지고 네. 서로 막 경쟁하기도 했었고 제 체질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나랑 딱 맞았어요?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대신해가지고 범인을 잡아주고 그러면 그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서 고맙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그 범인 잡는 게 좋았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들 에게 좀 한마디 좀 하시죠. 야, 보고 있냐? 사문 와? 내가 경찰을 떠나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반드시 잡는다. 기다리고 있어. 내가 잡으러 갈 수도 있어. 야 진짜. 자문오냐? 자문오냐. 예.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상평초등학교 오색분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기웅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상평초 오색분교 4학년 김강현입니다. 자 우리 강영군 그리고요. 상평초등학교 김태견 3학년 김태견입니다. 현재 오색분교에는 우리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1학년에 그 안현서 그리고 3학년에 김태견, 안시우 그리고 4학년에 여기 김강현, 6학년 이건호. 아 참 이름 한 명 한 명을 이제 또 우리 선생님이 또 불러주시니까 참 또 우리 친구들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강현이 태견이도 전학온 학생이라고 그래요? 네. 그 2년 전에 네. 저희 학교 이렇게 프로그램에 한번 여름방학 때 참여를 했다가 네. 우리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다고 해서 전학까지 오게 되었어요. 왜 갑자기 우리 오색분교로 전학을 하게 되셨는지요? 초등학교만큼은 또 경쟁이 치열하고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 좀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 걱정이 많았는데요. 김기훈 선생님 뵙고 네.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김기웅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태경군하고 강현군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김기웅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세요? 저희를 학교에 오게 해주시고 그 공부도 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양한 체험이나 프로그램도 많이 시켜주세요. 아 그러세요. 김기웅 선생님 별명 있어요? 멋있는 쌤이요. 멋있는 쌤이에요? 아 김기웅 선생님 별명이 멋있는 쌤이에요? 네, 내가 만든 거예요. 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 근무해고요. 진짜요? 네. 아이고. 어떻게 4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네. 그때는 5학년이 2명, 6학년이 1명 있어서 이제 5, 6학년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폐교가 될 예정이었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학교인데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 학교를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5빛깔로 이제 학교를 예쁘게 도색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뭐 AI나 뭐 메타버스, 드론 뭐 이런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이렇게 추가하면서 강현이, 태견이와 같은 친구들이 또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아니 김기웅 선생님이 올해까지만 근무하시고 또 딴 데로 가신다는데 좀 섭섭하지 않아요? 네, 섭섭해요. 다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영국 국립정신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 공인 인지행동심리치료사 안젤라 센이고요. 야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영국 국립정신과 IEPT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IEPT는 사실 약자인데요. 네. The Improved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어. 누구나 이제 우울증이다, 불안증이다 이런 증상을 겪고 있을 때 딱 떠오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상담소, 국민상담소. 국민상담 치료센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구당 한 2개소 정도 있고 전국에 다 있어요. 이게요. 몇 해 전부터인가요? 우리 그 한국의 이 자존감에 네.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이게 한편으로는 또 열풍처럼 번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영국인들도 어떻습니까?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네,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거의 성인의 반 정도, 한 46%, 반 정도가 내 자존감이 낮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SNS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진짜 뭐 거기 SNS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이런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다 보면 좀 약간의 그런 내가 위축된다는 네. 느낌? 또 한국에서 특히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유연하지 못하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절대로 뒤처지면 안 돼. 네. 그럼 조금만 뒤졌다 생각하면은 자존감이 바닥.
조금만 잘했다 생각하면 저기 위로 왔다 갔다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어떤 지역에 어떤 브랜드 아파트 몇 평에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뒤처지고 나고자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게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좀 예전에 많잖아요. 이렇게 한국은 좀 칭찬에 인색하다. 네. 칭찬을 하지 못하도록 칭찬을 받는 게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칭찬 전에 떠오르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칭찬하거나 칭찬받으면 칭찬해주면 뭐 건방져지지 않을까? 맞아.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면 너무 기고만장해서 좀 나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전제가 되어 있으면 칭찬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사실 칭찬은 기분 좋은 선물이거든요. 또 돈도 안 들어요.